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그 전원회로 이제 DCC 컨버터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승합형 회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제 DCC 컨버터를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내가 이제 뭔가 어떤 온을 하고 온을 할 때는 요 코일에 이제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저장이 되고 그러면 이 승합형일 때는 이제 온 할 때는 이 FET가 통해가지고 요 코일에다가 에너지를 저장을 하는 거죠. 이제 자기 에너지로 저장했다가 그 다음에 오프하게 되면은 요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요렇게 가던 어떤 이제 전류적 관성이 얘가 오프를 함으로써 갈 데가 없으니까 다이오드를 지나가지고 요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물리적으로 좀 빗대다 보면은 내가 이제 이 수레바퀴에다가 이제 모래를 딱 싣고 이제 속도를 증가시키면서 세게 밉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이제 이렇게 증가하겠죠. 이제 이렇게 증가하다가 턱을 딱 만나면은 그 여기 이제 실려있던 이제 그 모래가 앞으로 이제 탁 넘어가겠죠. 이제 그래서 이 여기 실려있던 이 모래는 이제 앞으로 가는 이유가 이제 속도를 증가시키면서 쌓여있던 어떤 관성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얘는 질량이 있으니까 이제 민다고 속도가 바로 증가하는 게 아니고 속도가 서서히 증가하겠죠. 쭉 증가하다가 턱을 딱 만나면은 그 관성에 의해 가지고 요 모래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탁 쌓이면은 이 전압이 증가하겠죠. 이제 여기. 그러니까 얘를 계속 이제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 전압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 부하를 쓰면은 이제 쓰는 만큼 또 더 주려고 듀티를 또 더 늘리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제 턴온을 많이 하면은 저장이 많이 되고 턴온을 작게 하면은 저장이 적게 되겠죠. 이제 우리가 그런 원리로 이제 BWM 제어가 이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온 구간이 이제 작으면은 이제 이 모래가 가지고 있는 질량은 같더라도 이제 좀 에너지가 적을 거고 온 구간이 많으면은 이제 이 같은 양의 어떤 모래라도 이제 전달해주는 에너지량이 이제 크겠죠.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DC 컨버터도 온 구간, 오프 구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온 구간 대비 오프 구간이 너무 작으면은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장한 에너지를 요 짧은 구간에 이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요때 이제 전압이 과도하게 이제 증가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역전압이 이제 걸리는 그것도 엄청나게 크고 이러기 때문에 이 온 구간을 너무 과도하게 이제 예를 들어 온 구간을 90%, 오프 구간을 10% 이렇게 하면은 이제 90%에 저장된 에너지를 10% 동안에 이렇게 전달해 주려 그러면은 우리가 P는 VI로 이렇게 계산해 하더라도 이 오프 구간에 걸리는 전압이 엄청 크게 돼 가지고 이제 여기에 이제 이 다이오드 사양을 어떤 이제 과도하게 이제 뭐 높이는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요 코일의 어떤 용량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스위칭 주파수 대비 요 코일의 용량을 좀 적절하게 잘 이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식은 보면은 이제 내가 톤온 할 때 저장했던 그 에너지가 그 다음에 오프 할 때 그대로 간다. 그러니까 이제 요게 파워고 요거는 이제 전체 에너지고 그 다음에 P는 이제 톤온 할 때 에너지 파워 그 다음에 이제 오프 할 때 파워에 대해 시간을 곱하면 이제 전체 에너지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어 톤온 할 때 에너지 곱하기 톤온 시간 그 다음에 턴 오프 할 때 에너지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오프하는 시간
요렇게 인제 하면은 요 식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기본적으로 인제 그 DC 컨버터 승합형이든 강압형이든 뭐 인제 그런 걸 인제 떠나 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제 요런 류의 형태의 인제 DC 컨버터는 모두 인제 요걸 인제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요걸 우리가 인제 시간 평형, 볼테이지 세컨드 평형 조건이라고 그래 가지고 인제 뭐 요렇게 인제 해 가지고 그 우리가 수식을 인제 전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제 얘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인제 생각해야 되는 게, 일단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 어떤 코일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은 우리가 인제 어떤 질량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인제 질량. 그다음에 콘덴서는 스프링 같은 역할. 우리가 과학 시간에 인제 중고등학교 때 배우면은 스프링 달아 가지고, 그다음에 인제 여기 나무 토막인데 질량을 나무 토막에다가 바퀴를 달아 가지고 이제 탁 당기면은 얘가 인제 그 진동을 하는, 이제 그런 그 시험을 인제 하게 되는데, 그때 보면은 스프링은 이제 콘덴서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나무 토막은 질량은 그 인덕터에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제 요 인덕터라는 놈은 이제 전류적 간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실리면 인제 모래가 인제 질량이라고 보면은, 이제 여기에 만일에 스프링이 하나 달려 있다 그러면은 요 모래가 인제 요 스프링에다가 팅 해 가지고 인제 그 스프링을 압축을 시키고, 부하에서는 또 인제 쓰니까 스프링 다시 인제 복귀가 되고, 그다음에 그다음 사이클에서 또 인제 탁 인제 주면은 스프링이 압축이 되고, 그다음에 부하에서 또 쓰면은 또 인제 저기 스프링의 에너지는 인제 또 부하로 쓰이고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코일의 어떤 전류적 간성과 스위칭 시간에 의해 가지고 내가 인제 그 스프링을 인제 압축하는 고게 인제 달라지겠죠, 인제. 그러니까 온 시간이 많으면 스프링이 더 많이 압축될 거고, 그러면 이제 스프링이 많이 압축되면은 내가 줄 수 있는 에너지도 훨씬 커질 거고, 근데 부하에서도 이제 그 많이 당겨 쓰면은 이제 스프링이 많이 압축되어 있으면은 걔를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에너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걔를 반복하다 보면은 그 모래 투는 시간과 어떤 이 모래 질량 가지고 이제 스프링을 이제 최대한 압축할 수 있는 에너지를 이제 만드는 거고, 그 압축된 에너지는 부하에서 이제 쓰는 만큼 공급해 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클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면은 이제 되게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인제 그래서 우리가 인제 이 보면은 그 볼테이지 평형 조건 해 가지고 여기서 인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인제 에너지는 인제 그 파워, 입력 파워 곱하기 인제 그 턴온 시간, 출력 파워 곱하기 그다음 턴오프 시간이고, 얘를 인제 P는 VI로 이렇게 나타내면은 V온, 그러니까 온할 때 걸리는 전압하고 전류하고, 그다음에 인제 오프할 때 걸리는 전압하고 전류하고 요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보통 그 인제 전류는 같죠 인제. 왜냐하면 그 전류는 인제 같기 때문에 얘를 인제 이 저기 그러니까 이 곱셈이니까 인제 약분되는 거, 약분시키면은, 그래서 인제 그 인제 이 볼테이지 평형 조건이라는 요 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이 볼테이지 평형 조건이라는 건 인제 말은 인제 어려운데, 실제로 인제 입력된 에너지와 출력된 에너지가 같다는 걸 전제로 놓습니다. 근데 그 같다는 어떤 전제 속에는 인제 전류가 인제 갖출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인제 요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항상 일정하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인제 여기서 인제 저장된 어떤 이제 자기적으로 인제 저장된 어떤 그 자기적 에너지가 인제 요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내가 충전할 때 어떤 그 상승했던 전류가, 그다음에 내가 인제 요 오프 버튼에서 방전하는 전류가 인제 같다는 거죠. 그렇게 해 가지고 인제 보면은 그 같은 이유가 인제 인제 이 시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인제 V는 L의 DT 분의 DI, 그러니까 이 L은 인제 그
어떤 그 인덕턴스죠. 인덕턴스고, 인덕턴스는 이제 그 가먼수에다가, 코일의 가먼수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류의 변화량에 대한 자속의 변화량으로 또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게 또 이제 트랜스포머의 이제 그 권선비를 결정하는 이제 식으로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전류적 관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일의 특성은 뭐냐면은 그 내가 이제 정전압을 이렇게 이제 구형파로 정전압을 이렇게 가하면은 전류가 선행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 이제 요게 이제 관성이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다시 그 이제 저기 정전압을 가하면은 전류가 이제 이렇게 선행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선행적으로 증가한다는 요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전류가 선행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PWM을 이렇게 자르면은 이제 선형적인 제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비선형적으로 뭐 지수함수적으로 이렇게 증가해 버리면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제 정전압을 가한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그냥 이제 회로 이론해 보면은 그냥 LC 하면은 이제 이게 스텝바 가면 이렇게 이제 저기 그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고 감소하던데요. 근데 요건 뭔가요? 이제 그런 이제 좀 이제 이제 그것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코일만의 특성입니다. 코일만의 특성. 그러니까 코일만의 특성이고 그다음에 또 캡만의 또 특성이 또 따로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는 이제 캡으로 이제 콘덴서로 놓고 얘를 정전류를 가하면 전압이 아니고 정전류를 가하면은 전압이 이렇게 선형적으로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일의 특성은 이제 전류적 간성이 해가지고 정전압을 가하면은 전류가 선형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콘덴서도 나오는데 콘덴서는 여기 이제 저기 I는 이제 그 C에 DT분의 이제 DV가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DT분의 DI고, 이게 이제 V고, 요건 DI고, 그 다음에 이제 콘덴서는 요게 전류고, 요게 이제 V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개별적인 어떤 특성은 이런 어떤 선형적인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얘를 이제 조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하고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고, 그러니까 RC가 되면은 스텝바를 가면 지수함수 증가에 지수함수를 감소하고 이제 이런 특성이 있는데, 이제 그 개별적인 어떤 코일과 콘덴서의 어떤 개별적인 특성은 이제 이제 코일은 정전압에 대해서 전류적 간성이 해가지고 전류가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특성이 있고, 근데 콘덴서 하나만 볼 때는 정전류를 가하면 정전류와 정전압이라는 게 중요하죠. 정전류와 정전압을 가하면은 그러니까 콘덴서는 정전류를 이렇게 가하면 전압이 이제 그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감소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니까 요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PWM 제어 IC의 삼각파, 그 정전류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삼각파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회로의 이론에 이제 RLC 엮어 가지고 하는 그거하고 이제 요거하고 이제 이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코일의 특성은 요런 게 있다. 그다음에 콘덴서의 특성은 요런 게 있다. 개별적인 소재 특성 요런 게 있다는 걸 우리가 일단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저기 그 이제 DC 컨버터나 전력 전자 제어를 하려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코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그 PWM 제어를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전압을 이제 일정하게 주고 얘를 PWM 제어를 해가지고 이제 하죠. 이제 이렇게 정전류를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정전압으로 이제 그 PWM 제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코일의 이제 전류적 간성을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나 그 인덕터의 역할이 이제 우리가 DC 컨버터나 전원회로서는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V는 L의 dt분의 di와 이제 이런 전류적 관성의 개념, 요걸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수식어로 전개되는 이제 요런 거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요 개념과 요게 같다는 걸 이제 머릿속에 좀 이제 이해를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 이게 이제 이 콘덴서의 정전류적인 특성과 그 다음에 코일의 정전압적인 특성이 뭔가 이 서로 이제 쌍대성의 관계가 있다는 걸 좀 알면 또 얘만 보면은 왜 이런지 모르는데 이 두 개를 또 비교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이 자연의 원리가 참 이리 오묘하구나. 이런 걸 먼저 이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요것만 딱 보면은 이게 왜 전류적 관성이고 전기에 무슨 관성이 있냐 이제 막 헷갈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콘덴서하고 비교해서 보다 보면 이게 전류와 전압의 어떤 쌍대성 관계가 있는 자연의 오묘하다. 일단은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걸 이제 좀 머릿속에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생각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제 이게 자기 있게 되는 뭔가 통찰력이 생기는 그런 이제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한 이런 볼트 평행 조건들이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이제 머릿속에 어떤 통찰과 그다음 수식어로 전개되는 어떤 이론이 이제 이게 결합이 돼 가지고 진짜 자기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만 이렇게 알고 있어도 2% 부족하고, 너무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어도 2%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험적으로 뭔가 내가 어떤 통찰을 또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걔를 수식어로 이렇게 이제 전개를 딱 할 수 있으면은 진짜 아주 완벽한 이제 기술,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가 이제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력전자 풀브리지 이제 플라이백 이제 트랜스포머를 이제 개발하든, 그다음에 풀브리지 하프브리지의 이제 트랜스포머를 개발하든, 이제 요 개념은 이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일 하나짜리 이제 이런 이제 승합형 DCC 컨버터를 개발하든, 이제 이 개념만 이제 머릿속에 잘 이제 요 그림만 잘 이제 정리해 두시면은 이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인덕턴스의 이제 크기에 의해 가지고 아까 이 V는 L의 dt분의 di인데 내가 정전압을 가했을 때 이 전류의 기울기를 결정하는 게 이 인덕턴스가 크면은 요 기울기가 이제 이렇게 좀 약간 느리게 증가하고, 1값이 작으면은 빨리 증가하는 이제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위칭에 어떤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인덕턴스 값을 크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연속 모드로 이제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덕턴스 값을 작게 하면은 동일한 주파수 내에서 이제 이렇게 불연속 모드로 이제 연속 모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인덕턴스가 좀 커야 되고, 대신에 이제 출력 콘덴서의 용량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리플이 이제 작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불연속 모드로 가면 갈수록 인덕턴스는 좀 이제 작은 걸 쓰고 용량을 작게 쓸 수 있는데, 대신 리플이 커지니까 이제 출력의 어떤 콘덴서를 이제 좀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이제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꼭 요게 이제 좋고 요건 나쁘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인덕턴스의 이제 어떤 비용을 좀 줄이고 대신에 이제 콘덴서를 커버를 하겠다. 콘덴서가 싸니까 이제 그렇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제 우리 이제 내가 설계하는 어떤 DC 컨버터의 이제 중요도, 그 다음에 이제 코스트 대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왜냐면 이제 우리가 컨버터를 설계를 해가지고 이게 팔아먹어 가지고 이익이 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주 인제 뭐 좀 정밀하고 이런 방산 제품이고 EMI 특성이 뭐 좀 우수되고 이러면은 인제 보통 이제 좀 코일 쪽에 또 용량을 좀 키워서 코일을 잘 비싼 걸 설계를 해 가지고 DCM 모드로 이렇게 가고 하면은 이제 좋겠죠 인제. 근데 뭐 그렇게 뭐 인제 썩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정밀하게 뭐 좋게 만들 필요도 없는 인제 뭐 컨버터에다가 뭐 비싸게 이렇게 돈 떡칠해 가지고 인제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솔직히 없겠죠 인제. 그래서 우리가 인제 그런 걸 인제 요런 게 있다. 그러니까 인제 그 요게 꼭 좋고 요게 나쁘고 인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인제 상황에 맞춰 가지고 코스트를 적절히 감안해 가지고 요걸 할 건지 요걸 할 건지 우리가 인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핵심은 인제 요 코일에 인제 요 용량이 있다. 그러니까 얘가 인제 크면은 인제 DCM 모드로 가고 이 코일이 작으면은 인제 요 코일이 크면은 인제 CCM 모드로 인제 연속 모드로 가고 코일이 작으면은 불연속 모드로 간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인제 이해를 예 하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인제 여기 인제 저기 요 계산식이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인제 뭐 전압 입력 뭐 OS 뭐 10 볼트 이렇게 넣으면은 그다음에 이제 코일 값을 내가 인제 변화를 시키면은 여기 보면 이제 인제 제저 전압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로 간다는 얘기는 인제 이게 불연속 모드로 갔다는 겁니다. 요런 모드로 갔다는 거고 그다음에 내가 인제 코일 용량을 이제 15로 올리면 얘가 1.3 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 DCM 모드 인제 요 연속 모드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1.3 이고 얘가 이제 3.3 이라는 얘기죠 인제.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인제 된다는 거고 내가 인제 5 마이크로로 이렇게 하면은 얘가 마이너스 0.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이제 간다는 거지. 얘는 6.7 이니까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인제 얘가 인제 어떤 10일 때라 그러면은 얘는 인제 저기 5 마이크로일 때라는 거죠 인제.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인제 이 계산식을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계산식하고 인제 요 설명 자료는 제가 인제 제 댓글에다가 제 인제 블로그에 자료를 좀 인제 그 넣어 놓도록 할 테니 뭐 필요하신 분은 가셔 가지고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요거는 이제 지금 이제 설명하려는 성합형하고 회로하고는 좀 관련이 멀긴 한데 아까 인제 제가 설명드린 V는 L에 DT분의 DI에서 이제 트랜스포머 우리가 플라이백 설계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인제 뭐 풀 브릿지 트랜스포머 설계할 때 인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인제 여기서 보면 인제 L은 요 인덕턴스는 N의 인제 DT분의 D파이가 되고 얘 약분하면은 N의 DT분의 D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파이는 자속인데 자속은 다시 우리가 인제 코일의 단면적과 그다음에 인제 그 코일의 자성 재료의 어떤 특성, 자속 밀도의 곱으로 인제 나타나는 게 인제 요 자속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인제 입력하면은 요 식이 인제 요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인제 요게 인제 우리가 N이 인제 우리가 인제 코일을 치면은 이제 코일의 어떤 감은 쏘겠지만은 플라이백 트랜스로 인제 하면은 1 차측에 인제 건선이 되는 겁니다. 이 트랜스폼이 1 차측 건선이 되는 거죠. 예 고렇게 해 가지고 인제 계산을 이렇게 전개를 하면은 우리가 인제 흔히 쓰는 이 트랜스포머 인제 프라이머리 계산식이 여기서 인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게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비저리는 DC 컨버터에만 쓰는 식이 아니고 플라이백이나 인제 저래능 트랜스포머를 쓰는 트랜스포머 설계에도 이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인제 저기 뭐 이 책에 따라서는 여기 보면은 곱하기 인제 그 10의 8승이 붙는 경우도 있고 안 붙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인제 우리가 그 어떤 자속의 단위를 인제 이제 가우스냐, 그다음에 테슬라로 할 거냐,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코어의 면적을 인제 미터 제곱을 할 거냐 센티미터 제곱을 할 거냐에 따라서 인제 얘가 인제 뭐 그 8승이 됐다가 뭐 4승이 됐다가 뭐 아니면 요렇게 없다가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제 요 8승이 붙는 거는 인제 그 여기 보면은 자속 밀도를 가우시안 단위로 하고, 그다음에 요 코어의 면적을 센티미터로 하면은 요 인제 4승, 4승 해 가지고 8승이 붙는 거죠. 예, 고렇게 인제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V는 L의 DT분의 DI에서 이제 우리가 트랜스포머 프라이머리 권선하는 식이 나온다. 요거는 우리가 실무에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좀 잘 활용을 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DC 컨버터의 이제 회로인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그 강압형에 이제 입력 전압이 높고 출력 전압이 낮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력 전압을 낮은 전압으로 이제 하는 컨버터고, 그다음에 승합형은 이제 입력 전압이 낮고 출력 전압이 높을 때, 낮은 입력 전압 출력이 높을 때 이제 승합형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극성 반전인데 요 두 개를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력 전압이 높든 낮든 뭐 출력 전압이 높든 낮든 상관없는데, 대신에 이제 그 이 전압은 이제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전압이 여기 마이너스 전압이 나오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 기본적으로 이제 요 세 개만 알면 되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그 이 세 개를 같이 이제 입력으로 이렇게 묶어 가지고 쓰기도 하면 되니까, 이제 옛날에 그 이제 DCC LCD 이제 그 보면은 이제 그 전원 회로 같은 데 보면은 우리가 TFT LCD를 이제 그 구동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플러스 전압도 그냥 33V 받아 가지고 뭐 5V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뭐 마이너스 20V 뭐 플러스 15V니까 이제 그 안에 TFT도 이제 FET이기 때문에 그 걔를 이제 그 온오프 하기 위한 바이어스 전압을 이제 플러스 뭐 15V 마이너스 20V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다 보면은 플러스 15V도 필요하고 마이너스 이제 저기 20V도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PWRC 이제 구동하려고 그러면 5V도 필요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요 두 개가 이제 요 세 개가 한꺼번에 같은 입력 전압을 받아 가지고 요 세 개가 이제 세 개를 이제 다 쓰는 그런 이제 그 회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만 쓰고 이런 것보다는 옛날에 이제 LCD TV 이제 그 이렇게 이제 조그만한 그런 이제 그 컨버터 이런 거 이제 설계할 때 이제 요 좀 보여드리면 이제 뭐 이런 그 이제 이런 게 이제 여기 아주 이제 옛날에 그 이제 LCD TV 초창기,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 LCD TV에 들어갔던 이제 전원 회로가 되겠습니다. 요 회로에 보면은 이제 요 세 개의 이제 저기 회로가, 물론 와테이지는 이제 뭐 한 5W, 3W 이렇게 이제 작은데 요 회로를 다 써서 이제 구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합형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요 같이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요 볼테이지 평형 조건하고 그다음에 V는 L의 D분의 DI 요 개념만 알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하나만 이제 딱 알면은 요 나머지 이제 것들이 한꺼번에 딱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제 보통 같이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설명했듯이 이제 그 저기 모래 이제 그 에너지 전달하는 게 이제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ON 할 때 내가 저장했다가 OFF 할 때 이제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출력 전압은 이제 이런 약간 리플을 가지면서 이제 DC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그 승합회로 중에 그 우리가 승합비를 많이 올리려 그러면은 인제 요 코일 하나만 가지고는 아까 인제 설명드렸듯이 어떤 게 있냐면은 그 그러니까 인제 이게 보면은 인제 그 이 지나치게 인제 그 인제 턴온 시간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오프 시간이 작으면은 인제 그 왜냐면 이게 ON 할 때 인제 그 이 시간이 인제 이 너무 길면 오프할 때 요 짧은 시간에 인제 모든 전력을 인제 넘겨야 되기 때문에 고때 인제 다이오드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인제 엄청나게 커지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보면은 인제 우리가 인제 그 턴온 이 시간을 좀 적절하게 안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인제 그러니까 인제 우리가 요렇게 인제 승합형을 코일 하나만 가지고 승합을 하려 그러면은 이게 인제 요 턴온 시간하고 턴오프 시간 그러니까 이제 얘를 많이 이제 예를 들어 지금 뭐 한 24 볼트에서 막 200 볼트 뭐 하려 그러면은 사실 인제 요 회로만 가지고는 인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90%가 되고 10%가 되고 이러면은 인제 아까 말씀드린 이 오프할 때 전압이 요 다이오드의 양단에 걸리는 역전압을 걸리는 전압이 너무 크기 때문에 효율도 나쁘고 인제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요 중간에 인제 어떤 채배로를 인제 다이오드 콘덴서를 써 가지고 채배로를 써 가지고 인제 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인제 우리가 그 LED TV 같은 거 쓸 때 보면 LED를 인제 바를 이렇게 인제 하다 보면 200 볼트에서 한 400 볼트 정도 인제 걸어 줘야 되는 고런 인제 경우가 있는데 고때 24 볼트 가지고 인제 200 볼트나 400 볼트 한 번에 올리려 그러면은 요 회로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제 중간에 인제 콘덴서나 다이오드를 해 가지고 채배 회로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면은 이 채배하는 과정에서 인제 그 스위칭 로스나 EMI 특성도 나빠지고 별로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인제 오늘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요런 이제 오토 코일이라고 인제 이 지칭이 되어 있긴 한데 그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이제 승합형 오토 트랜스 해 가지고 요 계산식이 나와 있으니까 요걸 또 활용해서 인제 좀 설계하는 데 좀 적용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원리적으로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인제 보면 의외로 인제 좀 인제 원리적으로 이해하기는 간단한데 뭐냐면은 턴온할 때는 인제 요 1 차적 코일 얘의 인제 인덕턴스로만 인제 이게 저장이 됐다가 그러니까 인제 인덕턴스 값이 인제 상대적으로 작은 거죠. 작다가 오프하게 되면은 요 인덕턴스와 요 인덕턴스가 이제 하나의 코어에 인제 묶여 있기 때문에 건선만 2 개로 감겨 있고 하나의 코어에 인제 감겨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요게 인제 이 건선비가 인제 이 2 차적에 감긴 N비만큼 이제 늘어나 가지고 인제 코일이 커지는 거죠. 그렇게 해 가지고 인제 전압이 훨씬 이제 승합이 되어 가지고 이제 가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제 우리가 볼테지 병행 조건에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 1 플러스 N으로 인제 올라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ON 할 때 인제 요 인제 그 1 차측 요 코일로서 인제 저장이 됐다고 오프할 때는 요 2 개의 건선으로 해 가지고 인제 전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에 요 채배를 안 쓰고 24 볼트를 400 볼트 이상 인제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인제 중간에 인제 콘덴서나 다이오드 써 가지고 채배를 안 쓰기 때문에 인제 서로 인제 채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스위칭에 대한 EMI 개선도 되고 한 번에 바로 올리기 때문에 이 효율도 엄청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요 코일을 하나를 쓰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인제
승합비를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 반면, 그 다음에 승합비가 높은 경우, 예를 들어 24V, 400V 올린다 할 때는 이 오토코일 방식을 이제 쓰는 것도 도움이 된다. 는 걸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리적으로 보면 이제 얘가 턴을 할 때는 이제 얘는 그냥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턴오프 하면은 요 두 개 코일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요 두 개 이제 인덕턴스로 그 1 플러스 n의 비로 이제 승합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세한 어떤 계산식은 요런 원리를 알고 이제 이런 우리가 요 이제 요 식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이제 흐르는 전류 이제 L 값에 따르는 이제 흐르는 전류 이런 변화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설명한 어떤 이제 예시를 여기 이제 현금 5에서 10V, 그 다음에 출력은 15V, 그 다음에 이제 아웃은 0.5에서 이제 1A 정도 하고, 리퍼는 100mV, 그럼 주파수는 100kHz. 이렇게 나왔을 때 이제 엑셀식 가지고 이제 해보면 됩니다. 승합형이니까 아까 5에서 10V, 여기 보면은 5에서 10V 있고, 출력 전압 15V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출력 전류는 500mA에서 이제 1000mA, 이 mA 단위입니다. 0.5A에서 1A였고, 발전 주파수는 100kHz.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파란색은 입력 항목이고, 노란색은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노란색은 이제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코일의 용량을 이제 입력하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이 전류를 보면 내가 이제 연속 모드로 할 건지, 불연속 모드로 할 건지. 그러면 여기 이제 보면 한 4.7 정도 넣으면은, 이게 이제 요게 이제, 이거는 이제 불연속 모드죠. 이제 이게 마이너스 이제 0.54,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 이제 보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얘가 플러스가 되면 이제 불연속 모드고, 연속 모드고, 얘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불연속 모드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내가 이제 15로 하게 되면은 이제 이제 연속 모드로 이제 되는 거죠. 요게 피크 전류고, 요게 이제 낮은 전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거의 이제 그러니까 한 4.7 이하는 이제 불연속, 4.7부터 불연속 모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6 정도 되면은 뭐 한 5.6, 6부터는 이제 연속 모드로 이제 접어드는 거죠. 이제 요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이제 우리가 필요한 내가 이제 필요한 리플 전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코일에 의해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이제 연속 모드나 불연속 모드에 해가지고 이제 출력의 리플 전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을 이제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콘덴서 용량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럼 내가 이제 만일에 좀 정밀한 좋은 거에 돼가지고 이제 출력 리플을 100mV를 하겠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필요한 콘덴서 용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콘덴서 용량이. 그러니까 이제 한 500으로 해야 된다. 그럼 콘덴서 용량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내가 리플을 이제 원래 15V 출력인데 리플을 500mV로 하니까 18 마이크로페럼만 있으면 되는데, 내가 만약에 50mV로 하겠다. 아주 정밀하게.
그러면은 이제 저기 184 마이크로페르, 그러니까 거의 뭐 10배 정도 이제 증가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저기 파이 필터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이 필터. 요거는 이제 캡을 하나만 이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파이 필터를 이제 적용하게 되면은 요 이제 여기 우리가 CLC를 넣는 거죠. CLC. 그러면은 이제 1차측 이제 콘덴서하고 2차 이게 중간에 넣는 파이 필터의 L 값.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이제 저기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만일에 이제 100mV로 타겟을 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저기 100mV 이하가 되는지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10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제 그 L 값하고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하면은 이제 조정하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식에 이제 요 식에서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 우리가 이제 이 코일 이제 코일 설계를 먼저 제일 처음에 인력 사양을 먼저 이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코일 설계를 먼저 해야 됩니다. 코일 설계를 해야 얘가 이제 연속 모드로 갈 건지 무연속 모드로 갈 건지를 우리가 이제 저기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출력에 원하는 이제 그 리플 사양을 또 정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최소 리플을 100mV로 할 건지 50mV로 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500mV로 할 건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캠 용량이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캠만 쓸 때하고 그 다음에 L을 써가지고 파이 필터를 쓸 때하고 또 다르죠. 그 지금 100mV로 할 때는 여기 보면 이제 캡이 지금 한 100마이크로 정도 이제 필요한 상황인데 파이 필터를 쓰게 되면은 이제 그 지금 22 마이크로 이제 저기 두 개 정도 쓰면 이제 충분한 거죠. 이제 20mm 마이크로 하면은 뭐 50mV까지 이제 커버되니까 마진이 많이 있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필요한 용량이 100 마이크로는 우리가 이제 요 92.003이라는 이제 캐패시티는 없죠.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그러면 내가 100 이제 콘덴서만 쓸 때는 100 마이크로를 하면은 딱 이제 그 90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설계 사양이고 실제로 부품을 이제 결정하는 건 요 밑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까지는 이제 우리가 설계 이제 저기 사양이고 그럼 여기서 내가 이제 대충 이제 그 필요한 내가 이제 목표라는 이제 리플을 입력하면은 이제 요 이상의 네, 캐패시티는 필요합니다. 라는 걸 여기서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요걸 근거로 해가지고 실제 내가 이제 적용한 부품을 여기 이제 적용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이프도 쓰면은 22 두 개 쓰고 그 다음에 1 마이크로 헬리 코일 하나 쓰면은 이제 42mV의 이제 리플류를 달성할 수 있는 거고 콘덴서를 한 개 쓸 때는 100 마이크로 페럿을 쓰면은 이제 92mV의 리플을 달성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트랜지스터와 다이오드 사양 이제 전류 전압이 중요한 거죠. 여기 보면은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이제 설명드렸듯이 요 이제 저기 이 톤오프 시간에 따라서 요 이제 특히 이제 오프 타임 때 전압이 과도하게 커지면 안 되니까 요것도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가만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만일에 지금은 이제 보면 톤온 시간이 이제 60%한 70% 되는데 이것도 사실 좀 큰 편이죠. 근데 부하를 올려 가지고
이게 이제 이 전압에 따라서 얘를 그러면 이제 20V로 하게 되면은 30V로 하게 되면 40V로 하게 되면 이제 뭐 그러니까 이제 이 얘를 이제 6V로 해놓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민 전압하고 이제 맥스 전압하고 이제 해가지고 듀티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제 45V라 되면 거의 이제 90% 온, 10% 오프죠. 이제 그리 되면은 여기 보면 이제 다이오드 그 사양이 56V로 증가하는 거죠. 여기 보면. 근데 만일에 내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10V를 했다. 그러면 이제 12V로 이제 그 낮아지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입력 전압 대비 이제 출력 전압이 너무 이제 과도하게 높은 경우는 이제 이 그 온 듀티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오프 듀티가 너무 이제 좀 작아진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우리가 다이오드나 이런 사양을 이제 결정하는데 엄청 이제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좀 방지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요 오토코일 방식을 우리가 이제 좀 써서 할 필요가 있다. 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자료는 제가 이제 이제 제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요 엑셀 시가고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요 실무 설계에 요 좀 활용할 수 있는 좀 좋은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이제 볼테지 비행 조건에 의해서 이제 된 거고, 그걸 엑셀 자료로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요 전류를 보면서 불연속 모드인지 연속 모드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이제 목표 리플류를 넣으면은 필요한 이제 캡 용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출력에 이제 다이오드를 지난 캡 용량 설계할 때 5비트로 할 건지, 그 다음에 콘덴서만 있는 걸로 할 건지를 선택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이제 콘덴서 용량을 이제 결정하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FET나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그 다음에 인덕터의 어떤 사양을 우리가 이제 결정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사실 요것만 하면 사실 주요 설계는 거의 끝나는 겁니다. 주요 부품에 대한 설계는 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보면 TI나 뭐 맥스 이제 이제 요런 이제 BWC 제어하는 이제 요런 칩사에서 이제 이런 솔루션을 이제 보통 제공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엔지니어 할 일은 이제 요런 주변 회로는 다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요 인덕터 그 다음에 요 FET 사양, 다이오드 사양, 그 다음에 캠 용량 이걸 이제 결정하는 게 사실 이제 좀 우리 엔지니어들이 할 일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하는 게 이제 매우 중요하다. 이제 요걸 이제 강조하고 싶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은, 일단 우리가 이제 전류적 관성에 의해 가지고 나타난다. 이 전류적 관성은 이제 에너지, 입력 에너지 출력이 이제 같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면 이제, 그 다음에 코일에는 전류는 같기 때문에 얘를 약분시키면은 볼테지 병행 조건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코일 단품의 어떤 특성에 정전함을 가하면은 전류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 그다음에 콘덴서와 이제 우리가 비교해서 이해를 하면은 좀 이해가 쉽다. 그다음에 볼테지 병행 조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덕터에 따라서 이제 연속 모드와 불연속 모드로 나눠진다. 그다음에 이제 전압을 이제 우리가 과다하게 이제 높일 경우, 그 다음에 이제 V는 L의 DT분의 DI만 알면은 강압형, 승합형, 그 다음에 극성역전형 요런 걸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회로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요런 조그만 회로에도 저 세 개 회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참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압을 과다하게 이제
높일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오토코일 요 방식도 쓸 필요가 있다. 뭐 요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그 비전리능 컨버터인 그 승합형 DC 컨버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예, 이 자료는 이제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